느린 공부 한발짝 학습 연구소 나 튜터 공방.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글자가 만들어지는 문자죠. 즉 받침이라는 것이 있는 글자인데요. 한글은 원래 자음, 모음 하나하나마다 정해진 소리가 있어서 글자와 소리만 잘 짝지어서 배우면 아주 쉽게 바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과학적이고 쉬운 글자랍니다. 그런데 받침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일단 대표 받침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정해진 받침 글자와 정해진 받침 소리를 짝지어서 잘 배우면 큰 어려움 없이 받침이 있는 글자까지도 잘 읽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받침에는 같은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다른 자음들이 더 있다는 것이죠. 받침 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윽 소리가 나는 받침은 기역. 그런데 기역, 쌍기역도 똑같이 윽 하고 읽는답니다. 마찬가지로 읍 소리가 나는 받침은 비읍. 그런데 피읍도 똑같이 읍 하고 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받침 대가족 읍 소리가 나는 받침이 대거 등장해요. 디귿,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은 모두 읒 소리로 읽죠. 아무리 다시 듣고 다시 읽어보아도 계속 같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전혀 구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읽기를 배울 때까지는 크게 문제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앞에서 받침 배울 때와 마찬가지로 디귿 받침 소리는 읒, 시옷 받침 소리는 읒, 지읒 받침 소리는 읒 하고 이 받침 소리는 이 소리 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소리값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배워서 읽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같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면 낫, 낫, 낫 모두 그냥 같은 소리로 다 읽어주면 되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침 가족이 대거 등장해도 받침 글자 읽기까지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고요? 글자로 쓸 때가 문제예요. 글자로 쓴다는 것은 이제 글자의 소리값을 다 배웠고 기본 한글 읽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휘 공부와 함께 맞춤법에 맞게 글자 쓰기 공부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알맞은 어휘를 찾고 그 낱말을 맞춤법에 맞게 쓸 수 있는 첫 단계를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한글 어휘 공부를 하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달공이가 문제를 봐요. 엄마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그림을 보고 옆에 적혀있는 문장을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가 무엇일까 생각해서 찾아내야 하죠. 이 공부 장면에서의 가장 첫 단계는 달공이가 그림을 보고 무슨 장면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튜터는 달공이가 없다라는 어휘를 이미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장면을 말로 이야기해보게 해요. 없다라는 어휘를 알고 있는 달공이라면 그림을 보면서 아기를 업고 있어요 라고 없다라는 낱말을 넣어서 어울리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2단계예요. 그림을 보고 바로 없다라는 낱말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나면 달공이가 먼저 상황을 말로 이야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야 튜터는 달공이가 알고 있는 어휘인지 모르고 있는 어휘인지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세심하게 가르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없다라는 어휘는 달공이가 알고 있어서 그림을 보고 혼자서도 아기를 업고 있어요 라고 잘 말했다면 이제 3단계. 이번에도 바로 낱말을 쓰지 않아요. 없다라는 말을 넣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보는 것이 3단계랍니다. 엄마가 아기를 업었어요. 그러네. 이럴 때는 읍, 비읍, 없다. 동생 업어본 적 있니? 네, 동생 업어본 적 있어요. 동생을 업을 때도 읍, 비읍, 업,
없다. 엄마 업어본 적도 있니? 엄마 업어줬었는데 진짜 무거웠어요. 엄마 업을 때도 읍, 읍, 비읍, 없다. 이렇게 먼저 없다는 말을 넣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서 없다는 말을 계속 말해보고 그때마다 비읍 받침의 낱말 없다를 글자로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없다의 업이 실제 대화 속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거든요. 없다의 업은 그대로 소리 날 때도 있지만 거의 업으로 말해질 때가 더 많거든요. 업었어요. 업을 때, 업어본. 실제 말할 때의 소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맞춤법 공부의 출발이자 핵심이죠. 이걸 잘하면 그 다음은 나튜터 꿀팁으로 절대 안 틀리는 백발백중 받침 쓰기도 가능해지니까요. 이제 마지막 4단계로 아기를 업고 있는 그림을 보고 문장에 어울리는 어휘를 써 넣고 확인해요. 엄마가 아기를 에다가 없다를 비읍 받침으로 잘 써 넣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낱말 쓰기 반복 연습도 이때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도 그냥 글자를 쓰기만 하는 것보다는 아기를 업다 라고 소리내어 문장을 말로 반복하면서 글자로는 없다를 여러 번 쓰는 방법으로 연습해주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어휘와 맞춤법 지도 방법 단계를 정리해 볼게요. 그림 보고 낱말 보고 바로 따라쓰기 이렇게만 배우면 많은 받침을 배운 후 구별해서 쓸 때 정확하게 쓰기가 정말 힘들어요. 나튜터의 받침 쓰기 4단계. 1단계 상황 확인하고 이해하기. 2단계 상황을 먼저 말로 해보기. 이때 튜터는 달공이가 지금 배울 이 낱말을 이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3단계 낱말 넣어서 다양한 문장으로 이야기 나누기. 이때 실제 대화 속에서 그 낱말이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잘 들어보아야 하죠. 4단계 낱말 맞춤법에 맞게 쓰기 반복 연습. 이때도 글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 들어있는 짧은 문장을 말로 계속 반복해 보면서 글자를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어휘와 낱말 쓰기를 배우면 항상 상황과 함께 글자를 떠올릴 수 있게 되면서 받침 쓰기가 훨씬 수월해진답니다. 달공이가 알고 있는 어휘라면 이 4단계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달공이가 모르고 있는 어휘가 나왔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어휘와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3단계의 활동을 아주 많이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달공이가 컵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진 그림을 봐요. 튜터가 장면을 물어보면 달공이가 컵이 쓰러졌어요. 컵이 넘어졌어요. 물이 쏟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없다 라는 어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달공이가 이 없다라는 말을 알고 있더라도 평소에 말로 잘 해보지 않는 어휘이거나 없다라는 어휘를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3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달공이가 없다라는 새로운 어휘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줘야 해요. 컵이 쓰러졌을 때 컵이 엎어졌네 라고 말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지나가다 쳤나 봐요. 그랬나 보구나. 누가 컵을 엎었구나. 이럴 때 컵을 엎다 라고 하는 거지. 이때 쓰는 엎다는 읍, 피읍 받침으로 엎다 라고 써야 돼. 그럼 또 뭐를 엎을 수 있을까? 양동이를 엎었어. 읍, 피읍, 엎다. 손바닥을 폈다가 뒤집어 볼까? 이럴 때도 손바닥을 엎다 라고 말해. 우리 손바닥 엎어라 뒤집어라 놀이 해볼까? 엎어라 뒤집어라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떠올려서 없다라는 말을 실제로 아주 많이 해볼 수 있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새로 배운 낱말을 여러 번 말할 수 있는 놀이가 있으면 그 놀이를 해봐도 좋고 낱말이 뜻하는 행동을
실제로 해보면서 그 낱말을 자꾸자꾸 말해보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해보는 동안 없다의 업이 말 속에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를 확인하고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없다에서의 업이 그랬던 것처럼 없다의 업도 엎으로 소리 날 때가 아주 많거든요. 엎어졌네, 엎었구나, 엎었어, 엎어라. 실제로 말할 때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맞춤법의 출발이자 핵심. 이걸 잘 기억하면서 달공이 한글 낱말 공부를 가르쳐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받침 글자 바르게 쓰기 맞춤법 공부를 잘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달공이가 모르는 어휘에 대해서는 3단계로 이해하고 말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4단계로 문장 완성하여 쓰기로 낱말을 알맞게 쓰는 연습을 하면 돼요. 겁을에다가 피읍 받침 글자로 없다를 쓰면 성공. 자, 이제 알맞은 낱말을 실제로 정확하게 쓰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문장만 읽고 알맞은 낱말을 달공이가 찾아서 맞춤법에 맞게 쓰는 활동을 해봐요. 그림을 보고 아빠가 동생을 그림의 상황을 보고 업어준다는 것을 알고 달공이는 없다라는 어휘를 떠올리겠죠? 그러고 나면 받침을 비읍으로 쓸지 다른 것으로 쓸지 생각을 할 거예요. 이때 백발백중 꿀팁을 달공이에게 전수해주면 된답니다. 바로 행동하는 말을 적을 땐 시켜보고 쓰기 작전. 이게 무슨 작전인지 알려드릴게요. 아기를 업고 있는 그림을 보고 없다라는 말을 먼저 떠올렸다면 이제 정확한 받침 확인을 위해 이 행동하는 말을 시키는 말로 말해보는 거예요. 즉, 없다라는 말을 떠올렸다면 시키는 말로 업어라 하고 말로 해보면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업어라, 업어라, 업어라. 이렇게 행동을 시키는 말로 말해보면 받침 소리가 아주 잘 들리게 된답니다. 업어라 하고 소리 나기 때문에 브 소리는 비읍 이렇게 확인하고 비읍 받침으로 없다를 정확하게 쓰게 되죠. 다음 경우도 볼까요? 달공이가 몰랐었던 없다. 그림을 보고 물통을 달공이는 없다라는 어휘를 몰랐지만 3단계 활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물통을 없다라고 써야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없다를 비읍 받침으로 쓸 건지 피읍 받침으로 쓸 건지 고민이 되겠죠. 달공이가 자주 하던 말이 아니라서 잘 배웠더라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또는 그냥 소리만 생각하고는 비읍 받침이겠지 하고 바로 없다라고 써넣어버려서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럴 때 꿀팁을 적용하는 거예요. 달공이가 헷갈려 하거나 틀리게 써넣어버려서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백발백중 꿀팁 적용. 행동하는 말을 시켜보기 작전. 명령어로 말해보기를 하는 거죠. 없다를 시키려면 엎어라, 엎어라, 엎어라. 물통이 넘어져 있는 거니까 시키는 말로 할 때 물통을 업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건 달공이도 알고 있어요. 말로 할 때 물통을 업어라 라고 하지 않고 물통을 엎어라 라고 말한다는 건 3단계 공부에서 충분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달공이는 엎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말해보면서 엎어라 할 때 들리는 소리로 받침을 써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없다를 써야겠구나 하고 떠올린 다음에는 엎어라 하고 시키는 말로 말해보니 프 소리가 자꾸 들리죠. 그렇다는 건 받침을 비읍이 아닌 프 소리가 나는 피읍 받침으로 써야겠구나 하고 없다 라고 정확하게 쓰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알맞은 받침 찾기에 정말 유용해요. 나투터 공방 한 발짝 학습지를 이용해서 꿀팁을 몇 번 연습한 다음 낱말 공부와 맞춤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 받침 있는 낱말 배우기를 할 때마다 계속 적용해서
달공이 스스로 받침 소리를 확인할 수 있게 가르치면 한글 맞춤법 동사의 받침 쓰기는 거의 백발백중이 된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피자를 그림을 보고 피자를 먹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먹다 라는 어휘를 찾아요. 받침이 있는 글자니까 그냥 바로 쓰지 않고 받침으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면 좋죠. 받침 소리를 확인하려면 시켜보면 되죠.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그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는 기역, 기역을 받침으로 먹다를 쓰면 돼요. 연필을 그림을 보고 연필을 깎다 라고 생각하면서 깎다 라는 어휘를 먼저 찾아요. 깍 소리만으로 받침을 기역으로 써버린다면 바로 틀리게 되겠죠? 쓰기 전에 꼭 시키는 말로 확인해보기. 깎아라. 우리는 연필을 깎으라고 말할 때 까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연필을 깎아라, 깎아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끄 소리가 들리죠? 끄는 기역이 아니라 쌍기역. 받침이 쌍기역인 거죠. 깎다. 자석이 서로 자석 두 개가 붙어있는 그림을 보고 자석이 서로 붙다라고 생각하면서 붙다라는 어휘를 생각해요. 붙 하고 읍 소리가 나요. 그럼 받침으로 디귿,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중에서 골라서 써야 하는데요.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잘 찾아야 하죠. 이런 글자들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한 꿀팁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우예요. 이 여러 받침 중에서 어떤 글자를 써야 하는지 찾기 위해서는 먼저 적기 전에 시키는 말로 말해보기. 붙다니까 시키는 말로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받침 소리가 바로 들리죠. 트 소리가 나니까 트는 티읕, 티읕을 받침으로 붙다를 쓰면 성공. 로켓이 하늘로 그림을 보고 로켓이 하늘로 솟다라고 생각하면서 솟다라는 어휘를 먼저 찾아요. 솟 하고 읍 소리가 나는데요. 디귿,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히읗 중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를 찾아내야 하죠. 적기 전에 시키는 말을 해보면 솟아라, 솟아라, 솟아라. 스 소리가 바로 들리죠? 그러니까 받침은 스 소리가 나는 시옷스로 쓰고 솟다를 정확하게 쓸 수 있죠. 받침이 두 개인 어휘도 가능해요. 친구가 의자에 그림을 보고 친구가 의자에 앉다를 떠올려서 앉다라는 어휘를 생각해내요. 앉다 하고 소리 나니까 그대로 니은 받침으로 앉다로 써버린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쓰기 전에 시키는 말로 말해보기. 앉다를 시키면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안 소리가 난 뒤에 즈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바로 니은 받침 소리가 나는데 지읒 소리도 난다는 거죠. 글자로 쓸 때는 앉다니까 두 글자만 써야 하는데 끝에는 다를 써줘야 하니 앞에는 한 글자만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글자에서 니은 받침 소리도 나고 지읒 소리도 나는 글자로 써야 하니까 받침이 두 개인 안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앉다를 쓸 수 있어요. 모래를 그림을 보고 모래를 밟다를 떠올려서 밟다라는 말을 써넣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요. 밟다 라고 말해보니 밥, 비읍 소리가 들려서 밟다 라고 쓰면 틀리게 되죠. 그냥 밟다, 밟다 라고 말해보면 안 되고 반드시 시키는 말로 바꿔서 해봐야 해요. 밟아라, 밟아라, 밟아라. 발 하는 소리와 브, 바, 밟아라, 브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런데 글자는 두 글자로 써야 하고 마지막에는 다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도 써야 하고 브 소리도 나도록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침을 리을, 비읍 두 개로 써주는 글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밥다 라고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정말 백발백중이랍니다. 말하거나 읽을 때 같은 소리가 나는 낱말이지만 글자로 쓸 때는 뜻에 알맞은 낱말로 받침을 잘 구별해서 써야 하는 게 맞춤법의 기초인데요. 나튜터의 받침 쓰기 백발백중 꿀팁. 행동을 표현하는 낱말은 시키는 말로 말해보면서 받침 소리 찾기 작전. 백발백중 꿀팁으로 달공이의 낱말 쓰기 공부를 잘 도와주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